현명한 동물들의 인연 정리 7단계. 상처 없이 떠나는 법. 숲속 회의에 모인 동물들. 깊은 숲, 안개 자욱한 이른 아침. 버드나무 아래에 사슴, 여우, 곰, 까마귀, 고슴도치, 고양이, 그리고 거북이가 둥글게 모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누군가와의 관계를 끊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 중이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거북이 장로가 말했습니다. 인연을 끊는다고 다 상처가 남는 건 아니지. 진짜 지혜로운 이들은 7단계로 떠난단다. 그리고 하나씩 동물들이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내 마음부터 정리했어요. 여우의 고백. 나는 늘 다람쥐랑 붙어 다녔어요. 근데 걔는 늘 내 정보를 캐묻고 내가 뭐라든 따라했죠. 그런데도 나는 우린 친구니까라고 위로하며 참았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내 얼굴이 지쳐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이건 다람쥐 탓이 아니라 내 허용 때문이구나. 그래서 나는 왜 이 관계가 힘든지 먼저 내 감정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교훈 인연을 끊기 전 먼저 내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둘째, 그 동물의 본성을 인정했어요. 고슴도치의 결심. 까마귀랑은 오래된 사이였죠. 근데 늘 날카로운 말, 남 흉보기, 지적. 나는 상처받았지만 말 못했어요. 그러다 하루 내가 몸을 말고 있을 때 까마귀가 야, 왜 또 찔리게 굴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까마귀는 바뀌지 않아. 난 얘를 바꾸려 했지만 그건 욕심이었어. 그 후로 그의 성향을 받아들이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교훈, 상대의 본성을 인정하는 순간 정리가 시작됩니다. 셋째, 내가 없어도 괜찮다는 걸 알았어요. 고양이의 독백. 나도 옛날엔 누군가 옆에 있어야 안 외로웠어요. 그래서 나를 함부로 대하는 개구리랑도 오래 지냈죠. 근데 그 친구가 날 무시할 때마다 속으로 웅웅 울었어요. 어느 날 창가에 앉아 햇살을 봤는데 문득 아, 나 혼자 있어도 따뜻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로 나는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은 나 자신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교훈, 외로움이 아니라 자립에서 인연은 정리됩니다. 넷째, 기회는 3번까지만 줬어요. 사슴의 원칙. 나는 한 번 맺은 인연은 쉽게 안 끊어요. 하지만 늑대 친구는 약속을 3번이나 어겼고 그때마다 다음엔 진짜 지킬게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했죠. 나는 3번은 참아도 4번째는 인연을 내려놔. 그리고 원칙대로 조용히 떠났어요. 지금 안 미련 남아요. 교훈, 기준 없는 관계는 나를 갉아먹습니다. 다섯째, 말없이 멀어졌어요. 곰의 침묵. 때로는 말로 정리하려다 오히려 더 싸움이 커지기도 해요. 내 친구 너구리는 늘 술에 취해 험한 말을 했고 나한텐 늘 의존만 했죠. 말로 해보려 했지만 늘 미루기만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그저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어요. 그게 나의 무언의 신호였죠. 교훈, 침묵은 말보다 깊은 작별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내 안의 연민을 버렸어요. 까마귀의 자백. 사실 나는 늘 비둘기 친구가 걱정됐어요. 늘 우울해 보이고 날 필요로 하는 듯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는 내 약점을 퍼뜨렸어요. 충격이 컸지만 난 연민 때문에 용서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상대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나에 대한 연민이 필요하다는 걸. 그래서 연민이 아닌 단호함으로 떠났어요. 교훈, 불쌍해서 끌고 간 인연은 결국 나를 상하게 합니다. 일곱째, 나도 변했기에 작별도 자연스러웠어요. 거북이 장로의 마무리. 나와 늘 함께하던 해달이 있었지.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나는 고요함을 원했지만 해달은 여전히 요란한 파도를 좋아했어. 그걸 두고 얘가 변했다고 비난하지 않았지.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단다. 아, 내가 변했구나. 이제는 다른 물살을 타야 할 때구나. 그래서 난 아무 말 없이 다른 조류를 타고 떠났단다.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고 교훈 내가 성장했기에 떠나는 인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관계 정리는 어디쯤인가요? 관계는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정리하는 것이 더 큰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리는 충돌이 아닌 이해와 침묵 단호함으로 충분히 따뜻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떠나야 할 때 머무르면 그 자리가 곧 괴로움이 된다. 그러니 이 말도 한번 마음에 품어보세요. 지혜로운 동물들은 인연을 끊을 때도 품위 있게 떠난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으셨나요? 보고 있으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같이 있으면서도 외롭고 헤어지고 돌아서는 길에 후회는커녕 숨이 트이는 관계. 나이 들수록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함께하는 것만큼이나 떠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요. 어느 날 저는 알게 됐어요. 이 사람과 계속 지내는 게 나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도 끊지 못했죠. 왜냐고요? 그래도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도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옛 인연이니까.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현명한 사람은 인연을 무자비하게 자르지 않지만 분명히 정리합니다. 저는 그 7단계를 통해 삶을 되찾았고 무너지던 내 마음을 다시 세울 수 있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7단계는 상처 없이 품위 있게 관계를 정리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1단계 마음의 신호 읽기. 부처님 말씀하시길 마음이 싫다 하는 길은 억지로 가지 말라. 사람 마음은 신기합니다. 머리는 아직은 괜찮아라고 말하는데 가슴은 뭔가 자꾸 무거워지고 등에서는 이상하게 기운이 빠져나가요. 저도 그랬어요. 늘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무시하는 농담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 요구만 하고 고마움은 모르는 사람. 그 사람과 만나고 온 날이면 밤에 이상하게 열이 나고 다음 날까지 기분이 가라앉고 혼자만의 시간이 고통스러웠어요. 처음엔 내가 예민한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건 예민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감각이야. 마음이 싫다고 말하고 있었던 거야. 그게 바로 관계를 정리하라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단지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2단계 내 책임과 타인의 책임 구분하기. 공자 말하기를 군자는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찾는다. 이제 관계를 돌아봅니다.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저는 처음엔 상대를 원망했어요. 왜 나한텐 그렇게 함부로 하지? 왜 저렇게 이기적이지? 하지만 한 발짝 물러나 보니 저도 문제였더군요. 상대가 내 선을 넘는데도 웃으며 넘겼고 그래도 하며 감쌌고 불편하다는 말을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상대가 바뀌지 않은 것도 당연했죠. 내가 그걸 허용했으니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기대와 태도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것. 그 관계에서 내가 기대했던 게 이미 오래전 무너졌다는 것을요. 3단계 감정에 열기시키기. 장자 말씀하시길 고요할 때 사물의 본질을 본다. 그 관계가 폭발하기 직전 저는 참았어요. 몇 번이고. 그러다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감정이 폭발했죠. 서운함, 억울함, 분노, 눈물까지. 그런데요. 그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만들었어요. 이 관계는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싶게요. 그래서 배웠습니다. 감정이 뜨거울 때는 절대 결정을 내리지 말 것. 나는 조용한 밤 혼자 있는 거실에서 불을 끄고 명상처럼 앉아 그 사람과의 관계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씩 써봤어요.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그 사람과 함께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 나는 더 나아질까, 나빠질까? 고요함은 우리를 객관적으로 만들어줍니다. 4단계 말로 하기 전에 침묵으로 멀어지기. 퇴계 이황 선생은 말했습니다. 친할수록 경계하고 멀어질수록 조심하라. 관계를 끊겠다고 말하는 건 생각보다 큰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무작정 멀어지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오해를 낳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러운 침묵을 선택했어요. 전화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톡에 빠르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만남을 조심스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도 서서히 멀어졌어요. 이상하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너무 편하고 평화로웠어요. 이렇게도 관계는 정리될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은 저에게 평화로운 기쁨이었습니다. 5단계 짧고 단호한 정리의 언어. 어떤 관계는요, 말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 가족, 오래된 지인처럼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없는 관계라면요. 하지만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말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우리는 길게 말하려다 상대를 비난하게 되고 그 비난은 반격을 낳고 감정은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관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당신의 방식과 내 방식이 너무 달라. 더 이상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것 같아. 이 말들엔 설명이 없었습니다. 변명도 없었고요. 오히려 그런 단호함이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6단계 죄책감 대신 배움으로 바라보기. 왕양명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곧 이치다. 관계를 끊고 나면 이상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나만 이기적인 건 아닐까? 그런 죄책감에 저는 꽤 오랫동안 괴로웠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건 착함이 아니라 미련이더군요. 그 인연은 내가 버린 게 아니라 서로가 지켜내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된 인연은 실패가 아니라 삶의 수업이었습니다. 아, 다음엔 내 마음부터 먼저 살피자.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는 경계를 두자. 사람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나를 이해하자. 그 관계는 끝났지만 저는 한 뼘 더 자랐습니다. 7단계 고요 속에서 다시 나를 세우기. 부처님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걷는 이가 가장 자유롭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처음엔 허전합니다. 익숙한 사람이 사라진 공간, 침묵뿐인 시간. 하지만 그 안에 새로운 고요가 피어납니다. 아침에 눈을 떠 불편한 연락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를 위해 내 기분을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죄책감이 아닌 선물이 됩니다. 그제서야 진짜 나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관계가 나를 웃게 했는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싶은지를 고요 속에서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새로운 인연이 더 따뜻하게 들어올 수 있는 빈자리가 생깁니다. 이젠 당신 차례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끊는 건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현명한 사람은 칼처럼 자르지 않습니다. 물처럼, 흙처럼, 자연처럼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인연을 끊는 7단계가 지금 관계로 고민 중인 당신께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떠나야 할 때 머무르면 그 자리가 곧 괴로움이 된다. 부처님, 홀로 걷는 이는 가장 자유롭다. 부처님, 그 말처럼 우리는 혼자서도 충분히 아름답고 다시 또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깊은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평온을 응원합니다. 마음을 돌아보고 인생의 흐름을 깊이 들여다보는 철학의 정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조용한 울림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이 작은 울림이 당신 삶의 고요한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의 공유로 이 여정을 더욱 길고 깊게 함께 이어가 주세요. 우리는 또 당신의 다음 사색이 피어나는 순간에 다시 만날 것입니다.